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오타와에 살고 있는 송승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튜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산지 한 19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은 시작했으니까 부족한 것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서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1년 전에 다녀온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태평양하고 맞닥뜨린 그런 장소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칸쿤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곳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그 캔쿤에 비해서 다른 분위기이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처음으로 개인 여행을 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 전도사로서의 하고 싶었던 그런 것을 처음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본 것과 그리고 느낀 것들을 소개하고자 하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쉐어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것을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오타와에서 이제 떠났을 때, 예, 그런 저희의 그 가방과 그다음에 저희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제가 오타와에서 떠났을 때 그때가 새벽 5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려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 없이 혼자 떠나는 그런 중년의 여행이었기도 했고 또 미션 여행이었기도 했어서 굉장히 부푼 가슴 반, 또 걱정되는 반, 그렇게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도착할 즈음에 비행기에서 찍은 비디오입니다.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발전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이 꽉 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비행기 안에서 찍은 그 모습이 굉장히 정겨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가 그 쉐라톤 호텔이었는데 굉장히 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쉐라톤 호텔은 푸에르토 바야르타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리조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리조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택시 운전사들과 또 리조트에서 차를 보낸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 그 여행 가이드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잡혀서 그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여행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리조트하고 제가 이미 택시를 연락을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미 리조트하고 그 픽업이 예약이 돼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뭐 네가 여기 와야 된다 뭐 별소리 다 해도 그 듣지 마시고 바로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예약한 그 리조트의 택시와 여러 가지 또 사람들 가이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쉐라톤 호텔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마셨던 그 피나콜라다 드링크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쉐라톤 호텔은 이렇게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5성급 호텔이고요. 또 그리고 제가 갔던 것은 호텔이 아니라 컨도미니엄 스타일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 다 있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방에서 본 광경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준비되어 있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평양이 보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수영장과 또 조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하는 그런 카페인데요. 저는 올 인클루시브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뭘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음식이 아깝다 버리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가끔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음식이 정말 먹고 싶으면 한 끼 먹거나 이런 식이었지 올 인클루시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루 먹어보니까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러신 것 같은데, 멕시코 음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또 뭐 미국 음식이라고 하기도 그런 음식들이었고, 그렇게 뭐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녁 노을이 질 때쯤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국적이고 제가 외국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하늘이 정말 멋있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희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된 그 컨도미니엄 안에서 찍은 그 자쿠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수영장 갔을 때 찍은 사진. 예. 그리고 또 하나 비디오가 나왔대요. 아, 이것은 제가 빨리 돌려서 저희 그 제가 머물렀던 곳에 그 원 베드룸이었던 컨도미니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바라보는 그 배경이 참 좋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또 뭐 텔레비전이나 또 부엌이나 모든 것이 참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원 베드룸 컨도미니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타임쉐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컨도미니엄 이용할 때 타임쉐어를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이게 돈을 좀 많이 내는데 그 외에 이제 유지비, 메인테넌스 피를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일주일을 예약해서 가면 한 캐나다 달러로 한 450불 정도? 그러니까 채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 못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좋은 그런 구비된 호텔이나 아니면은 컨도미니엄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타임시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5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나라를 다녔고요. 타임시어의 장점은 일단은 가는 곳이 굉장히 보통 가격을 내고 갈 수 없는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곳이고요. 또 두 번째로 좋은 것은 그 메인테넌스 피를 내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1년에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여행을 가려는 것을 독려하는 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다면, 타임쉐어가 없다면 내가 내 돈을 모아서 어느 곳을 가야겠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타임쉐어가 있으면 이미 돈은 냈고 많이 처음에 그리고 또 1년에 매달 내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행을 안 가는 것이 돈이 오히려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임쉐어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행 가는 것을 더욱더 그 인커리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없어서 뭐 여행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그런 경우에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여행을 같이 가는데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곳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던가 그러면은 타임쉐어의 그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방에서 찍었던 저희 그 쉐라톤 그 컨도미니엄의 그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주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날 밤에 또 마침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와서 환영해 주나 보다, 그러면서 불꽃놀이를 제 상상으로 하면서 많이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물론 저는 혼자였고, 아이들은 집에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혼자 여행 오기를 잘했다 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브렉퍼스트 먹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all inclusive 했을 때 먹는 장소인데요. 여기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넓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또 저 끝에 보이는 곳이 다 뷔페이기 때문에 가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리조트가 제가 다녀본 중에 굉장히 아주 럭셔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여기는 이제 스파인데요. 제가 그 타임쉐어를 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이전트하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제가 나는 충분하니까 뭐 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스파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파 쿠폰을 이용해서 공짜예요. 가서 이제 스파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경험한 스파는 굉장히 럭셔리한 곳이었고, 하지만 뭐 마사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그렇게 뭐 놀랄 만큼 좋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 정도 받거나 아니면 외국 어디를 가거나 그 정도인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파 자체는 굉장히 럭셔리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풀 주변에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물론, 여름을 피해서 온 캐나다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나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기 안 좋았던 건, 놀러 왔다 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멕시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너무 술이 과해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든다거나, 그거는 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다음 이미지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확대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문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조트에는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꼭 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주문 받으면 또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리조트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디오는, 또 이제 노을이 진 것을 제가 그냥 비디오로 담아봤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주 이국적이고 또 혼자 여행을 온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어요. 굉장히 사색의 시간, 또 아이들 없이 혼자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나, 사색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풀 주변에 어느 날 이구아나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딴 사람들은 여러 번 와서 봤나 봐요. 별로 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신기해서 찍었는데, 사실은 멕시코 다니면서 길에서 이구아나나 뭐 그런 종류의 파충류 같은 동물, 그러니까 작은 동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잠깐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라 플라야 데 로스 무에르토스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 네, 이곳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곳은 다운타운에서 조금 가면 더 많이 가면 그러니까 제가 있는 쉐라톤 리조트에서 제가 이제 좀 버스도 타보고 걸어도 다녔는데 걸어서 가면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걷는 거에 문제가 없으시고 걷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저 걷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이 말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플라야, 그러니까 저 비치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비디오를 좀 찍었는데 라플라야 데 로스 무에르토스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또 안전하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원래 캔쿤보다 푸에르토 바야르타 쪽이 더 안전하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투어 같은 것도 덜 비싸고 그리고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예, 거기에 있는 고즈넉한 그런 풍경들. 굉장히 사람들이 덜 붐비고 아주 캔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재주를 부려요, 길에서. 왜냐하면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가진 장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운타운에서 주변의 분위기예요. 라플라야 델 로스 무에르토스 그 주변의 분위기인데 뭐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뭐 분위기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저는 그렇게 멕시코가 깨끗하다는 생각 못 했었는데 아주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침에 좀 지저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의외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저기 해변 주변,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변을 걷다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만든 팔찌 있죠? 핸드메이드 한 거.
그것들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팔기도 하는데 가격도 좋고 그리고 기념품으로 좋습니다. 그런 가게 안에 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 그것에 관심 가져보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셰라톤 호텔 안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그거, 리셉션 하는 거 준비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넓게 탁 트인 태평양을 보면서 결혼하는 것도 또 그 부부에게 좋은 경험으로 또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밤에 이제 결혼식 해서 이제 그 밤에 그 저녁 먹고 사람들 그 파티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 방에서 바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비디오로 좀 담아봤습니다. 이건 역시 그 마찬가지 해변, 예, 라플라야 데 로스 무에르토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참 뭐라 그러나 적당히 덥고 바람도 있고 이런 파라솔 하나 빌리는데 10불밖에 안 해요. US 달러 10불 정도. 그 하루 종일. 네. 저도 뭐 전혀 부담 갖지 않고 파라솔 하나 전체로 빌려서 혼자서 잘 진짜 개인적인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그쪽 뭐 해변에서 걸어오다가 저희 그 셰라톤 호텔 쪽으로 걸어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경치를 찍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의 그런 어떤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나면 이 다리를 건너 지나면 그 다음에 그 해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찍은 비디오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푸에르토 바야르타 일반적인 다운타운의 사진입니다. 그것은 다운타운의 사진이 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조금 서투른데요. 점점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운타운에서 제가 발견한 아주 이색적인 기념품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뭐 컬처가 그 공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엉덩이를 보이고 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개그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도 이런 식의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멕시코 스타일의 어떤 집의 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그 성당입니다. 아직도 그 캐톨릭 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 멕시코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거의 다가 캐톨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고 또 굉장히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 다운타운에서 이 성당을 중심으로 음식점도 많고 그다음에 또 뭐 스트리트 푸드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기념품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돈을 조금 준비해서 주는 그런 일도 여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푸에르토 바야르타의 버스 안이에요. 그 버스 안은 일반적으로 한 50센트면은 원웨이 가는 것을 갈 수 있어요. 거리에는 상관이 없고 처음 정거장부터 마지막 정거장까지 같은 가격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처럼요. 그런데 타실만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적당하니 아주 정말 저렴하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200, 300 페소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뭐 10불 정도, 15불 정도 줘야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버스를 타면 50센트니까 정말 경제적이고 또 그 안에 탄 사람들의 그런 어떤 로컬 피플에 대한 어떤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굉장히 안전해요. 뭐 이상한 사람 그런 거 없고요. 전혀 그런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멕시코 있을 때 샀던 그 하바네로 소스예요. 굉장히 우리 입맛에 딱 맞습니다. 혹시 멕시코 여행을 가실 때 절대 이 소스 맛을 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한 병이 US 달러 1불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한테 적극 권고합니다. 이거 수입해서 들어오면 거의 5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저희 캐나다에도 있는데 멕시코 가시면 꼭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그 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컬러풀한 그런 레스토랑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멕시코 사람들이 핸드메이드한 그런 수제화예요. 이런 수제화를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일반적으로 컬러풀합니다.
그 멕시코 문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컬러 오리엔티드 한 것 같은데 약간 그 아프리칸 그런 스피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자기네 나름의 어떤 그런 토속적인 그런 민족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거는 멕시코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이에요. 그런데 이 빵에 제가 이거를 사봤는데 우리나라 소보루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소보루하고 전혀 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맛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저는 다시는 이제 안 먹겠다 하고 사서 먹어봤는데 소보루하고 전혀 다르고 그리고 소보루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설탕이 좀 위에 뿌려 있어서 단맛이 먼저 느껴지고 그 안은 밀가루가 아니라 무슨 특별한 가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만약에 호기심이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시는데 이 가격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50센트 미만이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빵에 만약에 멕시코 빵이 어떤가 궁금하시면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그 성당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성당 안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미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꽉 차서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사, 드리는 중에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나중에 캐톨릭에서는 어떤 성찬을 할 때, 주잖아요. 그 작은 그런 어떤 동그랗게 생긴 그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줄 때, 어, 일반적으로 이 캐나다에서는 캐톨릭 가면 손에다 주면 그걸 제가 먹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손으로 그거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내가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죠. 신부님이 주는 그 손으로 제가 입을 벌려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거가 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식으로 하는 식으로 받으려고 했더니, 신부님이 아주 무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얼른 놀래서 저도 이제 입으로 받아 먹었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트리트 푸드 파는 곳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자유롭고 그냥 뭐 편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혀 뭐 위축되는 거 그런 거 없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스트리트 푸드 많이 있어요. 타코 많이 팔아요. 그런 것들 오히려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버스 안에서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바다가 옆에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캐나다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변에서부터 저희 쉐라톤 호텔까지 어떻게 조금 걷는다 하는 게 전체를 다 걷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저녁 무렵에 한 7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저녁 광경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뭐 좀 치안이 무섭지 않나 해가지고 나가지 않았었는데 저녁이 참 바닷가가 좋다 하는 그런 호텔 직원의 말을 듣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봤는데 정말 전혀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특히 석양이 지는 그런 바다를 구경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다녀왔던 혼자 여행이었고 또 혼자 미션 트립이었던 푸에르토 바이르타, 멕시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